안녕하세요. 우리는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되고 물질이 터지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죠. 그 아인슈타인은 평생 그 우주의 질서를 찾으려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에너지는 즉 mc의 제곱 즉 에너지가 곧 물질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에너지라는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양을 뜻하고 근데 m이라는 것은 그 질량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즉 양인 이 에너지는 빛이나 열, 파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고요. 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뭉치고 응축이 되어서 딱딱해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즉 물질은 에너지가 아주 빽빽하게 뭉쳐진 덩어리고 하늘의 기운이 퍼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뭉쳐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된다는 논리예요. 이것은 바로 명리의 그 음과 양이 살고 죽는, 태어나고 죽는 이 순환과 같잖아요. 우리 명리학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서는 물질이 되는 과정을 이 아인슈타인이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앞서 나간 첨단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열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역학에서는 그 양은 그 기체 상태 가스의 상태고 그 분자들이 엄청나게 막 빨리 움직이면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 형체가 없고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즉 하늘의 기운과 같잖아요. 이런 기운과 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에서는 그 고체 상태를 말하는데 에너지가 식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서로 꽉 붙어서 형체를 만드는 땅의 물질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즉 수증기가 식으면 물이 되고 더 식으면 얼음이 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늘의 기운이 퍼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뭉쳐서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된다. 열역학은 결국에 에너지는 곧 물질이 되고 물질은 곧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뜨거우면 퍼져서 에너지가 되고 양이죠. 식으면 굳어서 물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 순환하는 이제 철학적인 원리고요. 우리가 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 우주의 작동 원리인 음양을 보면 그 서로 의지하면서 순환하는 짝꿍 같은 관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보면 뭐 태양, 하늘, 낮, 봄이나 여름은 음적인 면에서 보면 달이나 땅이나 밤 혹은 뭐가 있죠? 가을이나 겨울이고 또 방향을 보면 양은 이제 위쪽으로 가고 바깥면이나 앞면 음적으로 보면 아래나 안쪽 뒷면을 뜻하죠. 그리고 양은 활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음은 어떤 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축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명리학을 접했을 때는 그냥 음과 양에 대한 성질을 외우고 그다음에 오행을 외우고 이제 십관 그다음에 지지, 12지지를 외우고 이제 각종 뭐 12신살, 12운성 이렇게 이제 외워 나갔는데 기본적인 걸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랑 해서 처음에 이제 실수하고 간과할 수 있는 거를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기초이면서도 고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평진전에 보면 양주치 이 자평진전의 일부 내용인데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보면 양은 이제 그 취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고 순행을 한다. 그리고 음은 뭔가 퍼지고 뒤로 가고 또 역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주가 탄생을 한 배경에 이제 빅뱅 설명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순수한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모일까요? 왜?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면 힘을 한 곳에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도 또 혹은 이제 내가 뭔가 시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이란 걸 할 때 생각이라는 것도 에너지니까 이 한 군데에 모아서 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창조를 하려면 이 모으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만약에 로켓을 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쏘려면 연료를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양이라는 거는 양 플러스 이 양이라는 것은 뭉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즉 양이 모인다는 건 목표를 향한 집중이고요. 또 여기서 보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시간의 의미로 보면 미래잖아요. 내일 뭐 하지? 앞으로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니면 무엇을 하고 살지? 이런 그 시간의 흐름을 미래로 보고 살잖아요. 이런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똑바로 가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달리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제 직진하는 순행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주에서도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 미래를 생각을 하고 어떤 개척을 하는 정신이 뛰어나겠죠. 추진력도 더 강하겠죠.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면 힘을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남자의 정자가 양이고 그 난자가 음이잖아요. 이 정자가 이 난자를 향해서 막 돌진하잖아요. 양의 특징이. 그래서 하나로 합쳐져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런 기운은 양은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은 흩어진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음은 흩어진다. 흩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흩어진다는 건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하면 끝이 있겠죠. 만들어진 물건 같은 거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우리가 계획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되죠? 낡고 부서지고 흙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거나 결과물들이 끝나면 또 뭔가 또 새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을 구성하던 원소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바뀌고 또 공기로 다 흩어지게 되죠. 가을이 되면 가을과 겨울은 음을 나타내잖아요. 이 음의 계절이 되면 나뭇잎도 다 나무에서 떨어지고 바람이 흩날리게 되잖아요. 그쵸? 스캐터링. 자, 그래서 이 음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형체가 붕괴된다는 그 붕괴되는 과정을 뜻하고요. 음이 흩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자연으로 붕괴되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자연의 이치고요. 그리고 뒤로 간다는 이 역행한다는 의미는요. 우리는 계속 양이 앞으로 가자라고 할 때 음은 잠깐 뒤처리하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는 거는 어떤 과거의 산물이잖아요. 꽃이 피었다는 건 이미 성장의 에너지를 다 썼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음의 기운은 과거를 향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양은 앞으로 가고 음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나 어떤 결과적인 것을 이제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음이 역행하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복기를 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시간적인 면에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질적 완성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해석을 할 때 만약에 대운이나 어떤 세운을 볼 때 물론 형충 파일을 다 이렇게 주위의 글자를 봐야 되겠지만 이 음이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 거꾸로 가야 되는 그 시간적 흐름을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한 짓, 내가 지금까지 한 어떤 벌여놓은 일들, 실수했던 일들, 혹은 내가 쌓아둔 결과물들을 복기를 해서 퀄리티를 높여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12운성을 볼 때 양가는 순행을 하고 음가는 역행을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론은 모여야 살고 이제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의미인데, 자평진전의 이 문장이 보면은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세포들이 단단하게 뭉쳐서 몸을 유지하잖아요. 피부가 이제 탱탱하고, 또 음이라는 거는 이제 죽음을 뜻하죠. 늙고 병들면 이제 세포의 결속력이 약해져서 죽음이 생기고, 결국에 죽으면 몸이 해체되어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 주자에 보면 그 기가 모이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되고, 기가 흩어지면 다시 허공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서 주자의 말을 인용을 했고요. 자, 다음은 갑은 그 양의 목이래요. 왜 목이 양일까요? 갑목의 본질이라는 걸 보면 그 생명의 첫 번째 에너지인데,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첫 번째 분출구잖아요. 즉 생명의 탄생과 성장 단계를 상징하는 대표 주자죠. 우리가 이 우주가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쏘아 올린 첫 번째 스파크이자 땅에 닿아서 껍질을 깨고 튀어오른 최초의 생명 의지 그 자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갑목이라는 글자를 그냥 갑목 해서 나무 막대기, 큰 나무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갑목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욕망, 그리고 우주에서 너 이렇게 살아 하고 내린 첫 번째 에너지이기 때문에 양 중의 양, 시작의 제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이 네모가 땅을 뜻하잖아요. 땅 속에 있는 양기운이고 뭔가 솟구쳐 오르는 모양. 이렇게 해서 갑목이 이렇게 보였고요. 이런 올라가는 솟구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갑목의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뭔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렇게 꿈을 꾸고 있겠죠. 그리고 사고방식이 이 직진을 하는 의미가 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직한 면도 있고, 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고, 복잡한 꼼수나 이 아부를 좀 못하는 직선적인 내회로를 가졌겠죠. 에너지 중에 양 중에 양이니까. 하지만 항상 이 사주는 합과 형, 주변 글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봐야 되고요. 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또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이제 돈을 쫓지 않고 안정보다는 성장하고 도전하는 정신, 또 타협보다는 어떤 원칙을 중요시하고요. 또 그 갑목의 본질은 직진성이지만 이제 사주 구성상 그
거에 의해서 합하거나 이제 사라진다 라는 글자의 합거에 일어나면 본래의 성정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이 있어요. 또 기토가 있어요. 이 갑과 기는 이게 합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얘가 음이고 양인데, 만약에 사주 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 옆에 글자 경이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 이 경이라는 글자가 얘를 이렇게 치잖아요. 금금목해서. 그러면 이때 가로막고 있으니까 합을 하고 싶은데 이 가운데서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답답하거나 갈등을 느끼면서 좀 성격이 예민해지거나 이렇게 뒤틀릴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 간목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좌절을 겪고 이때 스트레스는 이제 다른 일간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간만 보고서 다른 사람은 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구성을 같이 꼭 봐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또 남이 나에게 의지하며 흔쾌히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어떤 이런 큰형님 기질이 있어서 보통 간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가, 또 어떤 리더, 혹은 교육자, 혹은 혁명가가 많아요. 요약을 하자면 간목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폭발력이자 굽히지 않는 강직함과 끊임이 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뿌리 깊은 리더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목이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가 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보통 이 나무가 가장 죽어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에, 그러니까 해월인데 양력으로 11월 7일이나 8일에서부터 12월 6일이나 7일 이때를 말하거든요. 이때 나무에 나뭇잎 떨어지고 가지도 앙상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뿌리가 밑에 이렇게 깊게 땅에 박고 있어서 그 다음 계절을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은 겉은 죽어 보이지만 안은 이렇게 생기가 꽉 차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여름에 5월은 어떨까요? 5월은 양력으로 6월 5일에서 6일, 이때부터 7월 6일부터 7일, 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죠. 나무가 꽃도 다 피고 엄청 예쁘잖아요. 하지만 다음 계절을 위해서 얘는 이제 이미 안에서 이제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력이 전부가 아니라 이 간목은 이 내면의 생기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간목의 기운이 이제 나를 향하면 큰 성취를 이루지만 만약에 간목이 그 다른 쪽을 향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이 남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시작하는 힘이 누구보다 강하지만 이런 사주의 이런 구성과 환경에 따라서 그 힘이 제대로 쓰일지 아니면 꺾일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목이다라는 글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글자도 반드시 꼭 봐야 된다는 점. 보통 초보 때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